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의 천재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현대사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학자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많은 다른 학자들은, 특히 몇몇 분석 철학자들은 하이데거 철학 잘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주목할 만한 철학이 아니다, 심지어 많은 부분이 넌센스다, 무의미한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이데거가 나치에 협력했던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서양 역사에 굉장히 오래 남을 위대한 고전이라는 거는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그가 보여준 아이디어가 그 이전에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데거 철학이 서양 현대 철학의 핵심 갈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가능한 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쉽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일단 존재와 존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표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존재자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존재는 그 존재자들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질문이 멍청한 질문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현대에 들어서까지도 꽤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라는 것은 자명한 개념이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더 물어봐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존재자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 존재자들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라는 물음은 아예 던지조차 않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존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존재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막상 그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도 묻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물음의 부재가 많은 것을 은폐하고 있다. 일단 물어봐야 관련해서 생각을 할 텐데 물음 자체를 아예 안 던지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존재를 묻겠다.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물음을 시작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다고 느껴집니다.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뭐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이 세계의 사물들이나 사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 존재는 신이 부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현대에 들어서 신이라는 게 더 이상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이제 존재에 대해서 좀 다른 물음의 줄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하이데거가 찾은 그 물음의 줄기는 바로 현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존재를 물음에 붙이는 존재자를 뜻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즉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다르게 존재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존재가 없다면 존재를 묻는 자도 없을 거고 따라서 존재는 깊숙이 파묻혀서 결코 드러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존재가 현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존재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현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을 번역한 말인데요. 독일어에서 다는 거기에 라는 뜻이고요. 자인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자인을 직역하면 거기에 존재가 되는데요. 이 다자인, 현존재라는 말이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항상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나름대로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맥락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에 라는 말이 꼭 공간적인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도 갖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맥락 안에, 어떤 의미 안에 있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맥락이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쓰지는 않는데 하이데거의 생각을 이해하기에 좋은 한국어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자가 일단 독립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단 있고 그 독립적인 내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들, 그러니까 나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만나서 관련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흔한 학문적인 상상의 순서는 먼저 나와 다른 대상들이 따로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그 대상들이 만나서 내가 그것들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랑 외부 세계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이미 여러 대상들과 만나고 있는데, 항상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처해 있는데 왜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인 내가 있다고 굳이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거기에, 항상 어떤 맥락 안에, 어떤 상황 안에 있는 거지 도대체 언제 우리가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미 맥락, 주변 세계, 상황,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서야 내가 다른 사물들이랑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그 사물들까지 포함된 그 상황이라는 것, 맥락이라는 것이 이미 나라는 존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보기에 특히 우리 현 존재는 어떤 맥락 안에 있냐?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용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땅을 딛고 서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변 사물들을 나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사용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순수한 우리 자신은 잘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면 그 존재자들 역시도 사용의 맥락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은 아무런 맥락 없는 물이 아니라 내가 마실 물, 손을 씻을 물, 아니면은 사용하지 못할 더러운 물로써 드러납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듣기 좋은 새소리,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아니면은 그럭저럭 그냥 괜찮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지, 아무런 맥락이 없는 순수한 잡음, 순수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인위적인 일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렇게 존재자들이 내 자신의 입장에서 유용성의 맥락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그 물건들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혀 새로운 거를 처음으로 마주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떤 의미를 읽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어떤 전혀 새로운 우주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우리는 유용함의 맥락 안에서 주변 사물들을 파악해 나갈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잠을 잘 수 있는 곳, 잠을 잘 수 없는 곳,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구별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용성의 맥락 안에서 그 세계를 파악할 겁니다. 만약 그런 유용성의 맥락이 전혀 없다면 어떤 사물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언가일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사물을 만나서 이런 사물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그 사물과 관련된 유용성의 맥락을 손에 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맥락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물이 없다, 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없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있어야 할 게 없어서 아쉽다, 아니면 있으면 해가 될 것이 없어서 다행이다, 등등 하는 식으로 사용의 맥락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명확한 정해진 맥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어렴풋한 맥락이라도 이미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빈자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앞서 주어져 있는 의미와 맥락 안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우선 사용의 의미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도 이어서 존재와 시간의 재밌는 부분들을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